자, 9장은 이제 버추얼 메모리 8장부터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9장에서는 버추얼 메모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목차는 이랬는데 제가 좀 순서도 바꾸고 뺄 건 빼고 이래놨는데 또 보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뺀 것 같아갖고 올해는 또 다시 몇 장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앞에서 우리 버추얼 메모리 얘기할 때 좀 설명했던 부분들이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이 버추얼 메모리라는 게 그죠? 유저가 생각하는 로지컬 메모리하고 실제 피지컬 메모리를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 프로그램의 일부만 메모리에 있어도 실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버추얼 메모리가 지원이 안 되는 시스템 같으면은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다 올라와야 실행이 되는데 이제 버추얼 메모리가 지원되는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도 그 실행되는 부분 그죠?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실행되는 코드 부분과 그 프로그램이 지금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스택 영역 이제 그런 것들은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만 올라와 있어도 실행이 가능하다. 자,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프로세스의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죠. 이거는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보다 더 큰 프로그램도 실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요건 앞에 나온 게 그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쉐어링 될 수가 있었죠. 그 앞에서 에디터 프로그램 3개 실행될 때 그 실제로 프로그램은 하나만 이 피지컬 메모리에 올라오면 되죠. 이제 그렇게 쉐어링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고 자, 요거는 이제 요 챕터 마지막에 나올 텐데 프로세서 이제 생성할 때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면은 자기 복제를 해버리니까 똑같은 게 2개가 생기죠. 그럼 실제로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로지컬 어드레스 상에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 상에서는 역시 쉐어링 할 수 있는 거는 쉐어링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 영역 같은 거는 쉐어링 되는데 데이터 영역은 별도죠. 예를 들면은 프로세서가 이제 포크 해갖고 2개가 생성되더라도 프로세서 A에서 사용되는 변수 값하고 프로세서 B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이제 그때로 완전히 2개가 독립적으로 논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세서 크리에이션 할 때 이제 코드 영역은 우리가 코드 또는 텍스트라 그러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쉐어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 영역은 따로따로 놓겠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따로따로 놓냐 하면은 그 처음에 복제했을 때는 똑같은 거니까 쉐어가 돼요. 그러다가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거기다가 라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은 2개가 이제 분리가 돼야 되죠. 그때 실질적으로 피지컬 메모리 상에 카피가 돼요. 그걸 이제 좀 이따가 뒤에 나오는 카피 온 라이트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피 온 라이트 기법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변경될 때 그때 원본 데이터를 복사해 놓고 거기다 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프로세서 크리에이션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버추얼 메모리가 우리가 크게 보면 페이징 시스템이 있고 세그멘테이션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가 이제 피지컬 메모리하고 매핑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피지컬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죠.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그 메모리 공간이 피지컬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디맨드 페이징이라고 해서 이것도 처음부터 피지컬 메모리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가 사용될 때, 그 페이지가 요구될 때 그때 메모리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디맨드 페이징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내가 파워포인트를 확 띄우면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사이즈가 뭐 굉장히 크겠죠. 그 중에 내가 사용되는 프로그램 영역이만 먼저 메모리에 쫙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데이터 영역도 내가 사용되는 부분만 먼저 메모리에 올라오는 거고, 그럼 다른 것들은 그 부분이 참조가 될 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 부분을 사용할 때, 그때 메모리에 올라오는 그런 기법을 이제 디맨드 베이징 또는 디맨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메모리 공간이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가, 그죠? 프로그램 하나가 피지컬 메모리보다 더 큰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거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 공간은 프로세서마다 부여하는 거죠. 피지컬 메모리는 모든 프로세서가 다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한 개의 공간이 벌써 피지컬 메모리보다 더 큰 거죠, 그냥. 자, 그래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 유저는, 그죠? 일반 유저는 그냥 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다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는 요거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면 메모리에 못 올라오고 하드디스크 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막 여기 실행됐다가 왔다 갔다 어딘가 실행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여기 있는 모든 페이지가 다 참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는 못 올라오니까 이제 일부는 디스크에 있을 거라고, 그죠? 이거 이제 디스크니까. 그래서 결국은 페이지 단위로 이제 스웻, 인, 아웃이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스웨핑이라는 기법이 페이지 단위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간에는 메모리 맵이라는 게 바로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얘기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참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뭐 hello.c 이런 거 hello.c 하나 실행하더라도 모든 프로세서는 그죠?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제 이런 모양이다 이거죠. 코드 또는 텍스트죠. 데이터, 힙, 스택. 크게 보면 이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 각각의 이 영역들이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제 잘라져 갖고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요것들이 이제 페이지 단위로 그죠? 나누어져서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구성하는데 실제로 이제 피지컬 메모리 상에서는 요 모양 그대로 저장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에서 어떻게 매핑되느냐에 따라서 피지컬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는 이게 뭐 이 순서대로 저장될 수도 있고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그냥. 어쨌든 한 페이지 내에서 순서는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저장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이 뭐 A.C라는 걸 이제 컴파일해서 하나의 프로세서를 만들고 B.C라는 걸 하나 컴파일해서 만들고 이러면 두 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죠.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그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달러 해갖고 GCC 할 때 뭐 A.C 이런 할 때 -L 해갖고 이제 링크 시키죠. 그런데
포직스는 그 포직스의 스레드 할 때는 LP 스레드 이런 거는 링크할 때 -L 옵션을 준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그 매뉴얼하게 이제 링크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요거는 그냥 요 -L 옵션을 안 줘도 저절로 링크가 돼요. 그냥 여기 아마 뭐 어때 루트 밑에 리브 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A라고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자, 그래갖고 이제 A라고 돼 있는 부분은 아카이브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이제 오브젝트 파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프린트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프린트에 이런 함수들 실제로 이제 요거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 그죠? 스캔F, 뭐 그다음에 많이 쓰는 뭐 스트링 카피 이런 거, C&N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있죠. 자, 여기 libc.a일 수도 있고 libc.so일 수도 있어요. 리눅스에 이제 스태틱 그 링킹을 하게 되면은 스태틱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아카이브 파일이 들어가고 그 다이나믹 바인딩을 하게 되면 쉐어드 오브젝트라는 요 라이브러리 파일이 링크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쉐어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적당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이제 컴파일 링크 할 때 여기다가 딱 이제 넣어주는 거죠. 실행 파일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데 어떻게 버추얼 어드레스에 같은 어드레스 공간에 딱 넣어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에디터 프로그램 3개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입력은 프로세서가 3개라도 프로그램은 똑같은 거니까, 그죠? 버추얼 어드레스에 같은 어드레스 공간에 프로그램이 뜨게 해주고 페이지 테이블로 피지컬 어드레스를 매핑을 해주면은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 상에서는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만 있는 건데 버추얼 어드레스 상에서는 3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앞장에서 나왔죠. 그런 것처럼 쉐어드 라이브러리도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디맨드 페이징이라는 걸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 상의 이 페이지가 그게 필요할 때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죠? 그 로지컬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모든 페이지가 다 피지컬 메모리 상에 처음부터 로딩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뭔가요? 코드 영역 같으면은 프로그램 카운트가, 그죠? PC가 이쪽을 막 실행할 때 그 해당되는 페이지가 올라오는 거고, 데이터 영역 같으면은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액세스할 때 그때 이 페이지가 이제 메모리로 피지컬 메모리에 로딩이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영역 중에서도 한 번도 실행 안 되는 페이지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익셉션 핸들러 같은 거만 쫙 모아놓고 이러면은 익셉션이 안 뜨면은 그쪽이 실행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크겠죠. 그 중에 뭐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뭐 한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으면 그 기능을 내가 안 쓰면은 그쪽으로 실행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의 모든 페이지가 다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IO도 적게 이제 일어날 수 있고 메모리도 적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프로그램 또는 거기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페이지 단위로 이제 메모리로 올라와야 되는데 다 안 올려도 되니까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 빨라지겠죠. 메모리에 그러니까 다 메모리 일부분만 올라와도 되니까 더 많은 프로세서들이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유저를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에 지난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제 요 페이지 테이블의 인덱스가 페이지 번호고 요 안에 이제 프레임 번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뭡니까 비트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었죠. 밸리디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페이지 번호가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봤을 때 이 페이지 번호가 사용 안 되는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도 지난번에 뭐 32비트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이 4GB를 다 쓰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안 쓰는 공간은 인밸리드한 페이지 번호죠. 그래서 이제 밸리드냐 인밸리드냐 밸리디티 비트가 있었는데 요 밸리디티 비트에 이제 플러스 하나가 추가되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메모리에 인메모리냐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적으로 되는 게 인메모리냐 아니면은 not 인메모리냐.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이제 실제적으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지 아니는지를 페이지 테이블에 추가적인 한 비트 또 추가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 디맨드 페이징을 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디맨드 페이징은 그죠? 그 프로세서가 실행된다고 해서 그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페이지가 처음부터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와 있는 메모리인지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아직 디스크에서 자고 있는지 그걸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할 때 페이지 번호가 이제 프레임 번호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찾으러 가는데 이게 아예 없는 어드레스다 이러면 이제 뭔가 잘못 참조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이제 어드레스 에러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많이 하는 포인트 에러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중단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버트라는 익셉션이 발생할 테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페이지 테이블을 찾으러 갔더니 여기에 프레임 번호가 없어. 그 플래그를 봤더니 not in memory다 이거죠. 메모리에 없다. 그거는 이제 실행할 수 있는데 메모리에 없는 거죠. 이때 그러면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이때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때 이제 요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 페이지가 필요한데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면 이 페이지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메모리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핸들러가 운영체제가 이제 디스크에 있는 이 페이지를 메모리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경우를 페이지 폴트라 그래요.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죠. 이 페이지, 그러니까 인밸리드한 페이지는 아니다 이거죠. 요 위에는 인밸리드한 페이지로 요거는 이제 뭔가 잘못됐으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을 중단시켜야 돼서 오버트인데 요거는 밸리드한 페이지인데 메모리에 없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페이지 폴트라 하고 요 페이지 폴트가 되면은 페이지 폴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페이지 폴트 인터럽트에서 그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이제
이 페이지를 메모리에 올려줍니다. 자, 이 그림은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했죠. 이제 뭐 메인 메모리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결국은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페이지들이 메인 메모리에 올라갔다가 나갔다가 할 텐데, 그죠?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하면은 디스크에 있는 거를 이제 페이지 단위로 스왑 인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페이지 단위로 스왑 아웃을 하는 거. 그러니까 스웨핑이 그 8장에서는 스웨핑이 프로세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스왑 인 아웃이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는 게 그냥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요 이제 밸리디티 비트는 이제 그 페이지가 메모리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밸리드한 페이지고, 제로이면은 이제 인밸리드한, 그러니까 메모리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밸리디티는 우리가 챕터 8에서 얘기했던 밸리디티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챕터 8에 이제 여기 밸리드고 여기는 인밸리드라고 하면은, 이 챕터 8의 인밸리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메모리, 없는 로지컬 어드레스죠. 로지컬 어드레스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뭔가 잘못 참조한 거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밸리디티는 올바로 참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챕터 8에서 밸리디티가 일단 1이 돼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는 메모리에 밸리드하냐 인밸리드하냐, 그러니까 메모리 밸리디티 인밸리디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두 비트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챕터 8에서 나오는 밸리디티 한 비트가 필요하고, 이제 챕터 9에서 나오는 밸리디티는 따로, 이제 챕터 8하고 따로 다른 의미의 밸리디티입니다. 여기서 밸리드하다는 것은 메모리에 있다는 소리고, 0은 메모리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맨드 페이징을 하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필요할 때 메모리에 올린다, 그죠?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가 처음 생성됐을 때는 전부 다 제로입니다, 그냥. 아직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프로세서가 생성됐다고 해서 메모리에 바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제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생성되자마자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 페이지가 이제 참조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전부 다 제로니까 그 페이지가 참조가 되면은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 갖고, 첫 번째 페이지 폴트가 날 때 해당되는 페이지가 그때 이제 메모리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난다는 거는 그 페이지가 디맨드가 있다는 거고, 그죠? 디맨드가 있는데 지금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메모리에 올린다 이거죠. 그래서 디맨드 페이징에서는 페이지 폴트라는 절차에 의해서 메모리에 다 올라온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그림이 나타내는 바는 뭐죠? 로지컬 메모리가 이제 이렇게 8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지 테이블을 보니까 밸리드한 게 3개밖에 없어요. 469만 메모리에 와 있고, 나머지는 디스크 상에 있는 거죠. 자, 디스크 상에도 A에서 F까지만 있으니까, 실제로 요 프로세서는 요까지만 사용된다, 그죠? 요까지만 사용하는 거고, 어드레스 공간이 8개가 있어도 이 공간은 사용 안 하는 거죠. 이 공간은 invalid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도 지금은 3개만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거고 나머지 3개는 아직 메모리에 안 올라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폴트라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페이지를 참조하는데 그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디맨드 페이징에서는 그 페이지를 첫 번째 참조할 때는 무조건 페이지 폴트가 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어쨌든 이 페이지 폴트가 난다는 거는 그 페이지가 지금 밸리드냐 인밸리드냐에서 인밸리드로 마킹이 돼 있는 거죠. 페이지 테이블에서. 그럼 OS는 잘못된 레퍼런스냐, 이게 그러니까 챕터 8에서 얘기했던 인밸리드이면은 이제 오버트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페이지 번호도 사용 안 하는 페이지 번호다 이거죠. 그러면 그건 오버트를 시켜야 돼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메모리에 없는 경우죠. 그냥 단지 메모리에 없는 경우면은 이제 그 페이지를 메모리로 올려야 되니까 피지컬 메모리 상에서 비어있는 프레임이 있는지 보고 그걸로 이제 스왑인 하는 거죠. 그쪽 메모리 프레임으로 해당되는 페이지를 스왑인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이제 올라온 거죠, 그 페이지가.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을 원래는 만약에 이렇게 어디 하나가 인밸리드 돼 있으면 이쪽으로 올렸다면, 예를 들어 D를 이쪽으로 올렸다. 그럼 여기 이제 D가 들어가겠죠. D가 이제 메모리에 어딘가 D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이걸 이렇게 올렸으면 여기 페이지 번호가 10, 프레임 번호가 10이면은 여기 12. 이렇게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프레임 넘버가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서 요 놈은 밸리드가 되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이제 페이지를 참조하러 갔는데 페이지가 없어갖고 페이지 폴트 인터럽터 또는 뭐 인터럽터를 하기도 하고 익셉션이라 하기도 해요. 그냥 그 페이지 폴트 인터럽터가 발생했으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딱 거기서 실행을 멈춰버린 거죠. 대신에 익셉션 핸들러가 동작한 거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항상 우리가 1학기 때 마이크로 컴퓨터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그램이 막 실행되다가 인터럽트 또는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그거 처리하고 돌아오죠. 돌아오면 그 다음 인스트럭션부터 실행된다, 그죠? 그런데 페이지 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지가 없어갖고 실행을 못했으니까 바로 그 인스트럭션, 페이지 폴트가 난 인스트럭션이 다시 실행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터럽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셈블리어로 add라는 명령어가 있었고 move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add r1, r2, r3 그리고 이제 move r1의 어떤 어드레스 r2. 자, move가 아니죠. 로서. 자, 예를 들어 이제 아무 어셈블리어가 이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레지스터 내에서 막 옮기는 거니까 메모리 참조가 아니다, 그죠? 근데 여기 딱 실행하는 순간에 실행하고 있는데 익셉션이 인터럽트가 딱 발생했죠. 그럼 요 인스트럭션은 끝내고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로 간다, 그죠? 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 인스트럭션 요걸 실행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데 요 R2에 있는 R2가 가리키는 어드레스로 가갖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익셉션이 딱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 실행 도중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 폴트 인터럽트 핸들러가 동작을 해야 되죠. 하고 나면은 이거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나서는 다시 요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셉션 핸들러가 동작하고 나서 이제 익셉션 핸들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인스트럭션부터 시작할지 그 인스트럭션부터 시작할지 그 핸들러 익셉션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이제 처리되는 순서를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요거 이제 지난번에 아마 시험에 나온 걸 거예요. 요 순서 요걸 딱 해주고 순서를 다 열어라. 자, 먼저 이제 예를 들어 로드 M이라는 거, 뭔가 M이라는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딱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페이지 레퍼런스가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페이지에 가보니까 인밸리드예요. 요 인밸리드는 메모리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트랩이라는 게 인터럽트를 발생시킵니다. 트랩이라는 게 이제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페이지 폴트 인터럽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OS에 어떤 부분이 동작한다고? 이제 exception handler. exception handler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페이지가 디스크에 있겠죠. 백킹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이제 스왑 에어리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없으면 디스크에 있는데 그 디스크에 있는 걸 우리가 스왑 에어리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스크에 있는지 보고 있으면은 요걸 메모리로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아무데나 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 비어 있는 프레임에다가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올라왔으니까 요 해당되는 페이지에 요 프레임 이제 여기를 이제 채워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밸리드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거 하는 게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요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가능하죠, 이제는. 그래서 요 인스트럭션을 다시 실행시켜준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지 폴트 인터럽터 또는 뭐 페이지 폴트 익셉션이 동작하는 6단계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자, 이거 이제 이런 게 할 때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순서대로 부여하라 그러면 쭉 번호를 매길 수 있겠죠. 이걸 그냥 이걸 외우면은 시험 볼 때만 딱 외워놨다가 금방 까먹고 이럴 거면은 별로 그런 거는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절로 뭐 외우려면 외워져야 되는 거지. 자, 만약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버추얼 어드레스가 피지컬 메모리보다 더 클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가 딱 났는데 이제 피지컬 메모리가 꽉 차 있어요, 그냥. 피지컬 메모리가 풀이면 그러면 이제 프리 프레임 비어 있는 프레임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 못하니까 죽여버리든가, 아니면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든가. 그 책에는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답인 거죠. 자,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는 이제 일단 페이지 폴트가 났으니까 요 페이지가 이제 메모리에 없고 디스크에 있다, 그죠? 근데 당장 이제 필요해요. 실행이 돼야 돼. 그래서 메모리로 가지고 오긴 와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메인 메모리에 차지해 있는 페이지 중에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올라와 있다가 지금 실행에 필요 없는 거. 그 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놈을 찾아갖고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는데 메모리가 꽉 찼다 이거죠. 피지컬 메모리가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어떤 메모리에 있는 어떤 피지컬 페이지를 찾아야 돼요. 찾는데 어떤 페이지를 찾았냐면 지금 당장 사용이 안 되는 거. 그놈을 스왑 아웃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비겠죠. 거기에 이제 그 페이지를 해당되는 페이지 폴트가 남은 그 페이지를 이제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당장 사용이 안 될 페이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누가 어떤 페이지가 사용이 안 될까? 그걸 찾는 알고리즘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당장 사용이 안 될 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사용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그죠? 사용이 안 될 놈이라는 건 앞으로 사용이 안 될 놈인데 그 미래를 어떻게 알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누가 사용이 안 될 거다. 앞으로 사용이 안 될 거다는 거를 예측해야 되니까 그 예측 알고리즘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거 잘못하면은 그죠? 스왑 아웃 이놈일 거다 싶어서 이 페이지를 스왑 아웃 시켰더니 바로 다음에 그 페이지가 사용된다고 또 그 페이지를 참조를 했어요. 그럼 페이지 폴트가 나겠죠. 왜냐면 좀 전까지 메모리에 있었는데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페이지 다시 또 올려야 돼. 그런데 하필 또, 그럼 지금 이제 메모리가 꽉 차 있으니까 누군가를 또 쫓아내야 되죠. 그랬더니 또 금방 그 페이지가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막 같은 페이지가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시스템 성능이 툭툭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상당히 관건인데, 요게 이제 우리 챕터 9장의 핵심입니다. 요게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요것도 일종의 그래서 페이지 스케줄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해서 배웠죠. 요게 이제 일종의 페이지 스케줄링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페이지를 쫓아낼 거냐 이거죠. 이제 뭐 우리가 앞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할 때처럼 제일 먼저 메모리에 올라왔던 놈이 한참 됐으니까 이 놈이 이제 사용 안 할 거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메모리에 올라온 놈을 쫓아내는 걸 이제 FIFO 알고리즘이고 우리가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FC, FS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항상 이게 단순하긴 했는데 이것들이 별로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죠?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은 앞으로 당장 사용 안 될 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죠? 앞으로 사용이 안 될 놈. 앞으로 가장 사용이 안 될 놈.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놈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사용이 안 되는 놈이 당장도 사용 안 될 가능성이 제일 높더라 이거죠. 그동안의 통계를 내봤더니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LRU라는 알고리즘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니까 요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